딱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핵 공유한 거다라고 하니까 백악관에서 핵 공유 아닌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핵 공유하는 것도 웃긴데 저런 개망신 나가는 건 더 웃겨요. 아니, 핵 공유라는 것도 웃긴 거라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딱 줄기만 잡아드릴게. 윤석열이 야심차게 미국 가가지고 우리 전술핵 배치해줘요. 요 느낌이었다고요. 원래.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거 못했어 아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거 위험해. 넌 만지지 마 이 새끼야. 이 느낌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만지지 말라고. 여기 핵은 우리가 쓰는 거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핵을 우리가 공유하기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백악관은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백악관 입장에서 깜짝 놀래죠. 왜냐면 뭐 무슨 토론 그룹 합의 그룹을 만드니 뭐 핵을 어떻게 하니 핵 잠수함이니 오니 어쩌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앞에다 사실상을 붙여버린 거예요.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하면 국내적으로는 윤석열이 핵 공유를 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자기네 지지자들 위해서는 드디어 우리 성렬이가 해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쉬운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남아 쪽에서 핵이 확산되는 걸 억제해오는 나라인데 사실상 핵 공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기정사실화가 돼버려. 그냥 놔둬버리면. 저거 사실상 핵 공유래. 미국이 한국하고 사실상 핵 공유를 하기로 했대 해버리면 북한을 너네 핵 가지지 마. 한반도 비핵화해야 돼. 핵 가지지 마. 이런 말 한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래? 한국에 핵이 배치되고 혹은 핵을 공유한대?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걸맞는 전략무기를 배치할 거야. 전술무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핵을 어떻게든 억제를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한국에서 웬 바보가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핵거리니까 너 좀 일단 좀 진정해봐 하고 손에 깎아 하나 들려줬는데 이거 사실상 핵이야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컨트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핵 확산을 억제하겠다고 해놓고 한국한테 핵을 줬다. 그러면 핵 확산을 용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견제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야, 니네들 핵 공유해줘 놓고 이제 와서 북한은 핵을 못 갖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완충구역으로 놔두고 싶을 테니까. 외교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워딩을 자기네들 필요를 위해서 사실상 핵 공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과가 없다 보니 그 성과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우리가 133조 투자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됐어라고 거짓말 치다가 바로 들통난 사건. 개망신 당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공유다는 말 많이 듣는데 공유요? 사실상 공유다. 사실상 도깨비겠지. 공유. 사실상 공유다 말 많이 듣는데 그 사실상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알고 보면. 뭔 소린가 했네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새날에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 유튜브 새날한테.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겹다. 입 아파 죽겠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쏘면 미국은 원래 가만히 있는 관계였냐고. 그러면 원래 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안 갔어도 이미 70년 한미 동맹 때문에 핵무기를 북한이 쓰면 우리가 쓰게 돼 있는 핵무기를 바이든 재선 시켜주려고 133조의 투자를 미국에 대해서 그건 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미국 돈 벌어주고 미국 일자리 창출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거기 가서 일단 처음에 목표는 전술핵 배치해 주실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 위험한 물건 너는 만지지 마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만 만질 거야. 근데 거기서 핵 공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빙빙 돌려가지고 공유라는 게 뭐야? 미국의 핵을 한국도 같이 쓴다잖아. 그게 다른 말로 핵 우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짓을 해갖고 결국에는 핵 공유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만지지 너는 만질 수가 없어. 손 떼 이놈아 이거 위험한 물건이야. 너 같은 모질이는 이거 만지면 안 돼. 요 느낌이면 얼마나 개망신이냐고. 그러니까 성과가 없다 보니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우리 사실상 핵 공유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반박됐다는 그렇죠. 미국에서 거예요. 바로 쳐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핵공유다는 말을 하는 순간 미국의 적대국들,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공유다라는 말을 할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야 지지 이거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거 사실상 우리 아빠가 나 이거 갖고 놀라고 했어. 그 말 나는 순간 그냥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사실상 핵공유 허용해줘 놓고 왜 그래? 미국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즉각 쳐내는 거예요. 무슨 사실상 핵공유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까지 핵우산, 핵보유, 핵개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미국하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오버질을 하다가 바로 걸려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얘들 핵을 주면 안 되겠고 얘들가 우리한테 투자도 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퍼포먼스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퍼포먼스를 한번 해줬어. 그래 마치 너가 핵을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환상을 심어줄게 했는데 이비방정이야. 밖에 나가서 이거 우리 아빠가 나보고 갖고 놀라 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지지 내려놔. 그거지 딱 그거네. 네. 그 운전면허증 없는 중학생이 그렇죠. 네. 아버지 차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려 이 새끼야. 이거 네 차 아니고 내 차야. 그렇죠. 아빠가 나중에 너 면허 따면 몰게 해줄게 했대. 이거 사실상 내 차야 이래버린 그렇게 거예요. 된 거지. 네. 자 우리 비유는 거의 뭐 노회찬급이다 이제. 야 그 한미 입장차라는 거 한번 볼게요. 뭐 저건 뭐 그래프로까지 표로까지 볼 건 없지만 한국 대통령실 사실상 핵 공유. 이거 김태효가 한 말이에요. 어이 저 외교 대통령 저 윤석열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구체화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 관여도 증대 미국 핵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그러면 사실상 핵 경유라고 했는데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존나게 기네 정말. 미국의 핵 공유 정의는 핵무기 통제,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가 아닌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 확인 약속이다. 근데 강화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강화된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와서 형님 각서 하나 써주세요 하니까 각서 하나 써줬어. 지금 그 무슨 그룹을 핵 억제 무슨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을 케어하는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1년에 무려 4번씩이나 만난다는 거야. 그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북한이 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아예 미국의 오더를 받아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지 이게. 한국을 위한 무슨 협의체가 아니라 얘네들 저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북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 부족했다는 얘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세현 장관이 진짜 아쉽다고. 대북 제재 사항 아닌 건 바로바로 했어야 된다. 개성공단 막 풀고. 근데 그런 거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쇄 하나 차고 와서 지금 발찌 차고 다니면서 이게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런 한미 입장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면 미국에서 아 그거 아니야라고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언론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다가 국내 언론에다가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마치 자기들이 어떤 대단한 성과가 있는 양 발표를 하지만 실상 미국에서는 계속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창피한 꼴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가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처음 핵 공유라든지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했을 때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이해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미국은요 핵을 절대로 그 어떤 나라한테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토에 미국 뭐 나토식 핵 공유 하지만 그건 뒤집어놓고 보면 니네들은 핵 갖지 말라예요. 그게 뭐 유럽 땅에 핵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한들 미사일 버튼이 미국이 있고 그럼 뭐 유럽에서 전쟁 나면 독일군이 저기 주동 미군 기지 쳐들어가지고 핵 들고 옵니까? 미국이 허가를 안 하면 뭐 실제로는 공유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야 독일 너네는 전범국가 야 프랑스는 갖고 있으니까 영국 너네도 갖고 있지 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쏴줄게요. 걔네들 그냥.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러시아 바로 앞에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유럽에다가 놔둬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 놔두는 거야. 왜 핵잠수함 있잖아. 네. 사정거리가 15,000km야 걔네들. 뭐하러 와. 자, 여기 진행시켜 봅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공유다. 이게 이제 김태우 말을 받아서 자기들도 했는데 우리를 보호할 절대 무기가 될 것이다. 무슨 절대 반지도 아니고. 이게 이 해법은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합니다. 보수 어르신 듣고 계시죠? 이제 계정도 없으셔가지고 지금 좋아요도 못 누르시는 분. 이게 이 상황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를 보호할 절대 무기라는 게 우리가 핵을 아니 우리는 어차피 미국 동맹이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 원래. 근데 우리를 보호할 무기가 처음 생긴 거야? 북한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쏘는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봐. 그게 전술핵 그걸 대한민국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개발하는 핵은 미국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 본토를 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입장이 바뀌었어. 한국의 전술핵을 쓸 수도 있다. 작은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핵무기가 지금 뭐 우리를 보호할 무기가 되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순간 한반도는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지구 전체가 위험해져. 왜냐하면 이게 제4차 세계대전 간다. 3차 세계대전 간다고. 그러면 그 전쟁을 방지할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핵 억제하는 방법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니들 핵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고 나름대로 입김을 불어넣어줘야 이게 좀 자제라도 하죠. 근데 북한을 통제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 돌대가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군사적 관점에서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미 핵 터진 다음에 핵 막으면 뭐 하냐고요, 그때. 내 말이. 그러면 그냥 한반도 쑥대밭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는 이측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우리를 보호할 절대 무기를 받아왔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국민 사기입니까? 자, 그렇다 치고 이야기 넘어가시고 윤석열이 미 의회 연설에서 자유를 45번 외쳤다네요. 자유 패티시 뭐라고 해야 돼?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은 저렇게 하는 이유 나 이해해요. 나이 뭐 대학생 때까지 맞고 자랐으니까 자유가 얼마나 필요했겠어. 스스로의 자유. 근데 어제 연설을 들어보면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게 했고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라는 두 번째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이 아직도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 자체가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에 위한 미국의 희생이 너무 컸다. 그래서 나는 거기다 지금 보온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133조를 퍼준 이유가 그거야. 우리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하던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어버이의 나라인데 우리가 망할지라도 명나라는 도와야 된다. 그러다 망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그 이야기 들어서 윤석열 연설 영어 잘하더라고. 내가 딱 한마디 했지. 그 프롬프트 쓴 거야. 자세히 보시면 프롬프트가 앞에 있잖아요. 지금 얼굴을 가려버려서 지금 윤석열이 어딨나 감사합니다. 저기서 잘 보시면 프롬프터가 양 옆에 있죠. 저희가 프롬프터 그 앞사진. 네. 앞사진에. 사진을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있고 어차피 이거는 아니 부동시대면 프롬프터는 잘 보이나 보네. 안경도 안 쓰고도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저 때는 뭐 박근혜 때 영어 연설할 때도 똑같이 프롬프터 썼던 거고 이 중간중간에 약간 쇼맨십을 발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손녀 그러니까 참전 용사의 손녀를 갑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 김건희까지 노출을 시키는 이거 이미 짜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2층에 마련된 곳에 그 박수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놓칠 수가 없죠. 가만히 보니까 박수 치는 사람들 주위에 김건희 무수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저 고바라 컨텐츠에서부터 네. 대통령실 들어갔던. 네, 2명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2명은 그 김건희의 비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가운데에 T자라고 써 있는 사람이 이제 통역인데 지난번 나토에 갔을 때도 갔었던 그 통역 똑같이 따라 붙여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처음이 아닌데 갑자기 이 손녀를 데려다가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때 이미 박수 받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재탕 삼탕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가가지고 버벅대고 망신 받는 것보다는 잘 읽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아니 못 읽는 것보다 낫잖아요. 프롬프트 안 떠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세상을 평화롭게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는 이 그냥- 연설의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RA 관련된 거 반도체법 이거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 사람들이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서 항의를 했어야죠.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해요. 네. 근데 네.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계속 우리 그 순방, 그러니까 미국 연설에 대해서 계속 가열찬 준비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너 발음 좋다, 영어 잘한다, 여기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는 사실 도구일 뿐입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인데 해외 출장을 보내면 영어에만 집중하느라 사실 발표나 회의 컨텐츠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써주는 거 그냥 읽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원숭이 같은 대통령의 모습을 의회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래요. 야, 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놈 영어 나름 열심히 잘하네. 아이고, 오구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 그렇죠. 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도 된 선진국이 남의 나라 의회에 가가지고요. 영어로 연설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죠. 네, 아니 어차피 절대 와서 아니죠. 번역기 끼고 하면 듣고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네. 윤석열이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나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로 내 주위의 반응이 그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네. 우리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보면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국에 30년 넘게 계셨어요. 그래도 자기의 모국어가 아니면 어색함이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영어를 네이처 수준으로 한다.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냥 우리말로 해주고 통역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윤석열 나이대에서는 그 나이대 치고 본인 발음이 좋다는 칭찬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영어 잘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빈센트 블루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향수 그리고 자만 선민의식에 의한 것이고 자기를 지지하는 60대 이상의 보수층을 겨냥한 그렇지, 퍼포먼스였다. 그렇지. 그렇죠. 아. 예. 네.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잘하네. 근데 아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아니 사실 미국 가기 전에 영어로 연설을 한다라는 말이 새어 나올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에 묶어 놓을 거였어요, 그냥. 근데 진짜 영어를 잘했으면 파티 같은 데 가서도 통역 없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 가서 이제 두 커플이 걸어갈 때 보면요. 최소한의 스몰 토크도 못 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네.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근데 연설에서 이거 읽는 걸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뭐 그런 거지. 뭐 요즘 날씨가 좋다라든지 아주 그런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스몰 토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외우다시피 연습했을 거고 프롬프트가 앞에 있는데 나름 혀를 꼰다고 존나 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시간에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옛날식으로 막 뭐라고 하면은 꼭 그중에 재수없는 애들이 다 반에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혀를 너무 꽈. 근데 결국은 이런 게 있어요.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토 발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게 정상인데 외국인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서 영어를 하면요.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감안하고 들어줘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발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의 어떤 그런 측면인데 네. 딱 그거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약소국가인데 미국 우리 잘 좀 봐주세요. 나 영어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한한 국뽕.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정상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어눌하게 연설을 하면은 저 후진국 열심히 했다 이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연예인들이나 한국 와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저 사람이 한국이랑 친근하구나 이런 느낌 받는 거지. 그 짓을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자,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신냉전에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기정사실이 돼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때부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붙었어요. 푸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위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나뉘어서 전 세계가 냉전 시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아 이게 무슨 이념은 무슨 이념이야. 그냥 경제가 중요해서 경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의 전쟁이란 전쟁은 다 간섭하고 돌아다니면서 미국이 실리를 못 챙겼어. 자기가 그냥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골목대장 노릇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방향성이 미국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거죠. 야 우리는 그건 뭐냐 공장은 다 중국에 짓고 인도에 짓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리쇼링 그러면서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자동차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금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엄청 나빠지면서 러시아하고 사이도 나빠지면서 근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나토 갔던 거.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건데 거기다가 중국을 딱 끼워넣었어. 근데 그중에 가장 앞장서는 애 있죠. 배운 것 없이 무식한 행동대장. 감옥 갈 놈. 자기 보스를 위해서 감옥 갈 놈이 지금 칼부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냉전에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끼어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미국의 폰에 불과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아무런 의지도 없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해 있고 분당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의견도 표출하지 못하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말이 돼 있었던 시절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래서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어요. 중국하고도 장사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도 장사할 수 있고 일본하고도 할 수 있고 미국하고도 할 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한 게 문재인이었다면 그걸 통으로 털어먹어 버리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지금 저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보면요. 내용이랄 게 없어요, 사실은. 관심과 협력 약속, 공급망 협력 강화 촉진, 그리고 공동 성명 채택.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번에는 MOU도 거의 없더라고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했다 정도인데 이 주요 내용들이라는 게 그다음 봐요. 워싱턴 선언 되게 멋있어는 보이지만 전에 있었던 거랑 크게 다를 거 없는 사실상 윤석열용 각산화를 써준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너 도와줄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는 이런 측면이 이게 워싱턴 선언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내의 이직을 위한 선언이에요. 그냥 우리 성렬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좀 해주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찍도 약간 만족 못할 게 원래 약간만? 아니 핵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아예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도 갈라질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하고 온 거죠. 아 근데 그 보수라는 분들이 머리가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 그래 완전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이지. 와 미국이 우리를 핵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기로 했대 이런 거잖아요. 언제는 도와주기도 안 했냐고. 아니 대한민국 한복판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는 나라에서 핵전쟁이 생기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넷플릭스 건도 그런 거잖아요. 연봉 5천만 원짜리한테 야 인마 너 4년 동안 연봉 2억 줄게.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나 순간 좋아할 뻔했어. 그러니까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그냥 말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잔치 우리가 갖고 온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갖고 왔다고 말하자면 전쟁 위험이 생겼다는 거지. 아니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지. 지가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행동대장으로 칼부림 막 하고 나니까 적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위험이 고스란히 행동대장의 집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게 뭔 워싱턴 선언이야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선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랑 러시아랑 우리랑 중국이랑 별로 비슷한 선언을 했다면 의미가 엄청 있는 선언이죠. 지금까지 동맹이 아니었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 그냥 세금 펑펑 허투루 쓰고 온 거 아니야라고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 쪽이나 윤석열 쪽이나 이런 거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만든 그렇지. 거에 불과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워싱턴 선언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이 뭐예요? NPT와 NCG 새로 만든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NPT의 P하고 지금 NCG의 C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P는 플래닝.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기획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핵협의 그룹이라고 만드는 NCG는 컨설턴트, 그 컨설팅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MOU야 사실은. 이게 안보에서 MOU.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거죠. 네. 네, 어처구니 없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걸 받아와가지고 성과라고 말하면 막 입을 찢어버린다 정말. 아니 왜냐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리바이벌해서 조삼모사 한 거라고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 자, 바이든 SNS 한번 볼까요? 자, 저거 저 발음 좋은 정변이 한번 읽어봐요. What? 하지 않다가 지금 백악관에서 환영식 할 때 처음으로 이 사진을 올린 건데 재선 출마 선언에 대한 약간 전리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we go together. 이거는 영어로 안 써도 알아먹는 거잖아요. we go together 다 나 너랑 친구야. 내가 너 케어해줄게. 이런 이야기는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요. 저도 얼마든지 뿌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부터 1일 그러면서 너랑 나랑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유 결국에 실리는 바이든이 챙겼다 이런 거고. 아니 뭐든지 다 해줄 게도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해줄지도 몰라요. 자 결국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 완주 못할 수도 있는 윤석열. 그래서 미국에 더 빌붙어 가지고 정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는 여기까지 하시고 뭐 비슷한 한 가지 주들이 많아요. 만요. 윤석열이 자유를 45보는 거가 미국을 34차례 한미를 뭐 27차례 22차례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호반복은 뭐다? 동호방복은 연설 실패예요. 그거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2시간 동안 특정 주제만 45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잘못했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자유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는 2-3번 들어가면 족한 거예요. 네. 아무리 긴 연설이라도. 예. 자, 버퍼 있는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한번. 자, 이상구님, 구좌권님, 미국에 계신 치와와 맘님. 좋으시겠어요. 윤석열 아르곤을 느끼고 계셔가지고 미국에서 감사합니다.